저는 14년차 창업 코치이자 벤처투자 심사역으로서 참 많은 창업자, 예비 창업자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하나같이 저한테 묻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바로 정부 창업지원금 받으려면 뭐 해야 돼요? 입니다. 그리고 이제 슬슬 본격적으로 2026년도 정부 지원금 준비를 시작할 때다 보니까 요즘 특히 이 질문을 더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26년도 정부 지원금 도전하실 분들을 위해 아주 특별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최근 3년 동안 예비 창업 패키지, 초기 창업 패키지, 청년 창업 사관학교를 포함해서 80여 개 팀을 합격시킨 정부 지원금 찐 전문가가 콕 짚어주는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6가지입니다. 특히 6가지 중에는 지금 바로 시작하지 않으면 내년도 지원금 도전할 때 제출이 불가능한 내용이 무려 4개나 있으니까요. 오늘 영상은 특히 집중해서 봐주세요. 분명 여러분들의 경쟁자보다 한 발 빠르게 합격에 다가가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창업 관련 자료, 뉴스는 기본이고 무료 이메일 사업계획서 코칭을 드리는 오픈 카톡방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방에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매달 무료 전문가 특강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날은 최근 3년간 80여 개 팀을 사업계획서 심사까지 합격시키고 40개가 넘는 팀을 최종 합격시킨 주 한국기업 컨설턴트 협회 김미경 이사님이 특강을 진행해 주셨습니다. 이날 특강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니 해도 26년 내년도 정부 창업지원금에 도전하실 분들은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김 이사님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6가지를 강조해 주셨습니다. 자, 어떤 얘기인지 한번 들어볼까요? 자, 사업계획서 작성 방안 및 선정 전략 사전 준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이력이 부족하시면 9, 10, 11, 12 동안에 이력을 만드시면 되죠. 이거를 우리가 이력을 막 가짜로 어딘가에 뭔가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내가 아까 그 효모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력이 없어라고 하면 지금이라도 그런 효모를 만드는 곳에 가셔서 뭐 3.3을 떼시던 4대 보험을 넣으시던 참여 이력을 만드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왜냐면 이력이 부족해서 떨어지는 케이스가 워낙 많거든요. 왜냐면 개연성이 없으니까. 나는 개발을 한 적이 없는데 개발을 하겠다. 모두 100% 외주를 주겠다라고 하면 이 스토리에서부터 맞지가 않기 때문에 이력은 만드시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강을 들으실 수도 있고 인강을 들어서 자격증을 따실 수도 있고 민간 자격증이라도 따시는 노력을 하시면 좋고 무엇이든 간에 참여 이력을 만드시는 거예요. 이력이 부족하신 분들은 지금을 절대 놓치지 마시고 지금 이제 기업마당 보시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굉장히 많아요. 그런 준비가 필요하다. 그리고 기술이 부족한 분 본인이 알잖아요. 나는 이력이 부족해. 나는 기술이 부족해. 기술이 부족한 분은 특허를 하시던지 데이터를 준비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데이터를 준비한다고 하면 되게 그냥 막막할 때가 많거든요. 하다못해 설문조사라도 친구들을 통해서라도 논문 이런 것도 다 검색해보시면 내 사업에 관련된 그 표가 나와 있는 논문들이 되게 많아요. 논문도 요즘은 다 무상으로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특허 출원, 기술 인치는 정말 쉽게 할 수 있으니까 이거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스토리 부족하신 분들은 정말 개연성 있게 창작을 하셔야 되는데 개연성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내 인생의 어느 꼭지점에서 찾을 수 있거든요. 분명히 찾을 수 있어요. 내가 살아온 인생이 단조롭지가 않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어플 개발이면 어플 개발을 하게 된 거기까지가 내가 살아온 인생에서 뭐 하나가 꼭지가 있을 거예요. 그거를 반드시 찾아서 기능만 쓰시지 마시고 스토리를 채워 넣으시는 거 중요하고 그다음에 시장성 자체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지금 가장 많이 떨어지시는 게 시장조사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시장조사를 잘 모르세요. 그리고 저도 시장조사가 어려워요. 저도 그래서 오 코치님한테 시장조사를 많이 여쭤보는데 시장성 자체가 문제인 거는 그 사업을 안 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질문 하나가 있었는데 내가 하는 이 사업 아이템이 시장성 자체가 좋지 않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다시 생각해 보셔야죠. 그 사업 자체를. 근데 나는 이럴 수 있어요. 나는 청년이고 시장성이 안 좋은 건 알겠지만 정부 지원 사업에 합격을 해서 그 돈으로 나는 좋은 실패 경험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쓸 수 있거든요.
왜냐면 나라 돈으로 그거는 실패한다고 환수하는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청년이시면 저는 그것도 되게 응원을 해요. 그런 경우에 시장 조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반드시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시장성 자체에 대한 문제는 심사위원들도 다 알아요. 다 신문 뭐 경제를 다 보시기 때문에 그 질문에 어떻게 답변을 할 것인지를 따박따박 진짜 준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질의응답 준비는 진짜 많이 하셔야 돼요. 문제 최소한 50문항 이상. 내가 발표가 15분이고 질의응답이 만약에 10분으로 짧다. 어느 지원 사업은 10분 발표에 뭐 5분 질의응답일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적으로 나오는 평균적으로 나오는 질문과 내가 받을 수 있는 그 공격적인 질문은 정말 많이 준비하셔야 돼요. 근데 가장 많은 게 시장조사. 시장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말문이 막히거든요. 왜냐면 나도 생각을 안 해봤기 때문에. 나도 그 사업을 잘 모르기 때문에, 본인도. 근데 이거는 진짜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장성 자체의 준비, 시장조사, 질의응답 준비, 발표 코칭, 모의심사. 실제로 친구들 모아놓고 모의심사 한번 해보시고, 아니면 실제로 코칭 받으셔서 이제 실제 그 현장에서의 느낌으로 발표도 해보고, 그다음 심사위원들도 이제 초빙하셔가지고 모의적으로 해보시면 굉장히 도움 많이 돼요.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거는 많이 모르시는 것 같아요. 크몬 같은 데 보면 디자이너 용역 진짜 많이 쓸 수 있거든요. 거기 디자이너가 되게 많아요. 근데 내 비즈니스 모델을 설명을 한 다음에 디자이너한테 이거를 도식화해 주세요라고 하는 게 가장 시간 절약이 돼요. 비즈니스 모델을 공부를 많이 하신 다음에 그 우리가 그릴 수 있잖아요. 그 그림을 가지고 디자이너한테 맡겨서 그 디자이너가 준 거를 넣으시는 게 그 내 사업 계획서의 퀄리티가 확 올라가요. 가독성도 확 올라가고, 저는 디자인 용역 쓰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기 매출 확보. 이건 진짜 많이 안 하시거든요. 자, 구매 의향서. 구매를 한다는 의향일 뿐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 사람이 구매를 안 하더라도 나는 의향서를 받은 노력을 한 어필 자료가 되는 거예요. 투자 의향서. 사실은 적격 투자 심사 기관이나 적격한 투자하실 수 있는 분한테 받으면 너무 좋겠지만, 그것 자체도 투자 의향서지 투자를 실제로 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내가 내 사업을 위해서 초기 매출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왜냐면은 정부 지원 사업에 딱 냈는데 이건 누가 봐도 머릿속에만 있는 사업 아이템이고, 이 사람은 사업을 딱 출시를 해도 매출이 눈에 안 보여라고 했을 때 그 심사위원회 이거 매출할 수 있을까라는 그 의심을 지워버릴 수 있는 게 투자 의향서, 구매 의향서 이런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실제로 사업을 하고 있다면 계산서, 입금 내역, 이렇게 정확하게 눈에 보이는 문서. 그러니까 저는 그거 실현 가능성을 다 문서화된 자료로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 되게 많이 놓치시거든요. 왜냐면 대표님들은 이제 이 지원 사업을 매년 해보시진 않으셨잖아요. 저는 매년 하기 때문에 이런 게 있는 건데, 대표님들은 내가 아직 어플도 개발도 안 했는데 무슨 초기 매출이 있어. 나 아직 제품도 개발 안 했는데 당연하게 매출 확보에 대한 문서를 준비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심사위원들도 알아요. 그냥 구매 의향서는 의향서일 뿐이다. 투자 의향서는 의향서일 뿐이다. 계산서도 사실 이게 뭐 아닐 수도 있다. 다 알지만, 서로 다 알지만 노력하는 거. 내가 실제로 적극적으로 노력을 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가장 꿀팁을 지금 다 알려드렸습니다. 들어보니까 하나하나가 참 중요한 얘기죠. 특히 저는 시장조사, BM에 대해 미리미리 지금부터 공부하라는 말씀이 정말 100만% 공감됩니다. 제가 사업계획서 코칭을 해보면 이 두 가지를 창업자분들이 정말 어려워하세요. 근데 이거는 공부가 안 되어 있는 분들은 절대 임박해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포기해버리는 걸 산만히 봤습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무서운 거, 시장조사랑 BM이 부실하면 절대로 합격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정말 100%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영상 보신 분들은 지금부터 미리미리 비즈니스 모델의 탄생 같은 비즈니스 모델 필독서도 미리 읽어보시고, 유튜브에서 시장조사, 고객 인터뷰 방법, 설문지 작성법 같은 키워드를 검색하셔서 이 분야 잘하는 전문가들의 영상 미리미리 보시고 공부를 해놓으세요. 이렇게 미리 공부하신 분과 공부가 안 돼 계신 분들, 내년에 분명 운명이 완전 달라질 게 분명하니까 꼭 기억하고 바로 공부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이런 무료 전문가 특강 외에도 14년째 창업 코치이자 벤처투자 심사역으로서 삼성전자, 시랩인사이드, SK텔레콤 스타트앱, CJ 온스타일 등 국내 대기업의 사내 창업팀들을 포함
300개가 넘는 팀들을 코칭하고 심사해온 저만의 노하우, 지식 등등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 계속해서 받아보면서 내 사업에 바로 써먹고 싶은 분들은 지금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지금 안 눌러놓으시면 앞으로 제 영상이 여러분께 안 뜨게 될 확률이 높으니까 지금 꼭 눌러두셔서 앞으로 업로드될 더 요긴한 영상들 놓치지 말고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앞서 소개드린 6가지 중에서 나머지는 뭐 그런가 보다 싶은데 나만의 스토리를 미리미리 준비해두라는 말은 좀 의아하실 것 같아요. 앞서 소개드린 내용 외에 김 이사님께서 특히 강조했던 내용이 정부 창업지원금 준비할 때 꼭 기억해야 하는 4가지 핵심 키워드였어요. 바로 나만의 스토리, 차별성, BM, 그리고 현재 진행형. 이 중에서 차별성, 비즈니스 모델이 중요하다는 건 많이 알지만 창업 동기에 대한 나만의 스토리, 그리고 내가 이 사업을 실현시키기 위해 지금까지 무엇을 했는지가 중요하다는 건 많이들 놓치고 있다는 얘기를 들려주셨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여기 지금 차별성이랑 BM에는 당근 표시해놨거든요. 당연하게 갖고 있어야 되는 거, 당근. 예, 차별성이랑 BM은 당연히 갖고 있으셔야 되니까 이거는 제가 패스를 할 건데 저를 만나는 많은 대표님들이 가장 많이 빼뜨리는 게 나만의 스토리가 없는 분들, 그리고 현재 진행형이라는 걸 모르시는 분들. 이게 무슨 소리냐면 내가 차별성도 있고 BM이 있으니까 이 사업 아이템을 선정한 거 맞잖아요. 그리고 그 사업을 하실 거잖아요. 근데 내 사업에 대한 차별성과 BM을 너무 강조를 하시다 보니까 나만의 스토리가 없어요. 그래서 창업 동기 쓰실 때 나만의 스토리를 쓰시는 분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나만의 스토리가 있는지, 그리고 현재 진행형은 내가 그래서 이 사업을 위해서 지금까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문서화해서 많이 어필하셔야 돼요. 근데 보통 분들이 이제 계획을 쓰시고 그 계획에 대한 BM과 차별성만 많이 나열을 하시기 때문에 심사위원분들이 선택을 하실 때, 아, 이 기업은 지금 내가 합격시키고 1억이라는 돈을 그 배정을 했을 때 바로 빵 하고 매출이 일어날 거야. 또는 사업을 바로 확 일어날 거야. 이런 느낌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이 현재 진행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어떠세요? 직접 들어보니까 이 2가지 잘 챙기는 것도 참 중요하겠다 싶으시죠? 그러니까 내년도 정부 지원금 준비하실 분들은 이 나만의 스토리와 지금까지 내가 사업 준비한 실제 내용들 꼭 미리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 외에도 이날 특강에서 여러분들 막맞게 하시는 사업계획서 작성법에 대한 꿀팁도 참 반응이 좋았습니다. 특히 첫 페이지 개요를 활용해서 사업계획서의 핵심 뼈대를 먼저 잡으라는 내용이 특히 유용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볼까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저만의 방법인데요. 아니에요. 나만의 방법은 아닌 것 같고 모두의 방법이긴 할 건데 저는 가급적이면 이 개요 페이지를 딱 한 페이지로 씁니다. 저는. 제가 지금 3년 동안 합격시킨 기업이 되게 많거든요. 서류 작업을 저희가 잘 보잖아요. 제가 피드백을 해드린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붙었어요. 3년 동안 78개 기업이 서류를 합격을 했고 그중에 절반 기업이 최종 합격을 했어요. 그중에 예초창 기업이 16개인가 17개가 되더라고요. 전체 중에. 그래서 제가 봤는데 제가 2년 전쯤에 정부 지원 사업 그 사업계획서 작성하는 어떤 굉장히 유능한 분의 세미나를 저도 들었는데 그분한테 배웠던 게 한 페이지로 정리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 강의가 저는 너무 납득이 되더라고요. 내 사업을 한 장으로 눈에 보이게 정말 쉽게 이 한 장으로 내가 내 사업을 설명할 수 없으면 그거는 그분이 자기 사업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저도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강의를 들으니까. 그래서 저도 그 다음부터 첫 해에는 페이지 막 신경 안 쓰고 막 썼다가 그다음 그 2번째 해부터는 저도 가급적이면 이 한 페이지 안에 들어갈 수 있게끔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 이 페이지 한 장을 쓰는 거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씁니다. 가장 많은 시간을 써요. 왜냐하면 이게 뼈대잖아요. 그래서 대표님들이 이제 연습하실 때 아이템 개요, 문제인식, 실현 가능성, 성장 전략, 팀 구성하고 이미지 2장까지를 진짜로 한 장에 쓰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는 게 가장 제가 추천해드리는 방법이에요. 지금이 시간이 많잖아요. 9, 10, 11, 12월 동안 4개월이라는 시간이 있는데 그동안에 내가 사업계획서를 끝 페이지까지 늘려서 쓰는 거 하지 마시고 일단
뒤를 아예 쓰지 마시고 여기 문제인식이랑 실현 가능성 쓰지 마시고 맨 앞장 개요 페이지 하나 완성하는 거에만 한 달을 한번 써보세요. 그래서 내가 개요 페이지가 완벽하게 되고 나면 그 뒤를 쓰는 거는 사실 며칠 안 걸리거든요. 그 다음에 문제인식이랑 실현 가능성을 쓰는데 그 앱 개발하시는 분, 그 솔루션 개발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 개요 페이지 한 장으로 안 돼요. 아무리 줄여도 기능이 워낙 많기 때문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제가 문제인식이랑 실현 가능성까지 이제 3개를 놨잖아요. 이 3개를 총 5페이지 이내로 마치는 게 미션인 거예요. 가장 좋은 거는 개요 1페이지, 문제인식 2페이지, 실현 가능성 2페이지. 근데 내가 내 솔루션은 너무나 거대해서 기능을 꼭 넣어야 되기 때문에 개요에 1페이지가 안 들어와 라고 한다면 개요 2페이지, 문제인식 2페이지, 실현 가능성 1페이지 이런 식으로 내가 조율을 해서 총 문제인식과 실현 가능성까지 5페이지 이내로 쓰는 거. 저는 그거를 가장 강조를 많이 해드리는 편입니다. 어떠세요? 이런 식으로 1페이지 개요를 작성해서 내 사업에 대한 뼈대를 세워놓고 나머지 내용에 살을 붙이는 방식으로 사업계획서 쓰는 거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정말 요긴한 꿀팁이죠. 그러니까 아직 시간이 남은 지금 내 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이 어느 정도 서신 분들은 가장 먼저 이 1페이지 개요를 작성하시는 것부터 시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26년 정부창업지원금 준비에 대한 특강 내용을 요약해서 소개드려 봤습니다. 이 특강의 중요 내용은 요약하면 화면과 같아요. 특히 시장조사와 BM 공부의 중요성, 이거는 제대로 공부하는 데만 몇 달은 걸리니까 꼭 지금부터 공부 시작하셔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김미경 이사님은 그로잉 피플이라는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계시니까 한 번씩 방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도움되셨나요? 저는 이렇게 매달 창업에서 중요한 주제와 관련된 전문가 특강을 매달 무료로 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특강에 직접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제가 고정 댓글에 남겨놓은 무료 자료식 단톡방에 들어오세요. 보시면 무료 특강 이외에도 다양한 창업 관련 자료, 뉴스, 그리고 이메일로 진행하는 무료 사업기획서 코칭까지 있으니까요. 여기 오셔서 창업 사업에 많은 도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